예,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5번째 온라인 강의입니다. 앞에 영상 잘 봤나요? 앞에 영상을 봤으면요. 신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겁니다. 신문물에 대해서는 지필평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학 이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모두 끝난 뒤에 신문물에 대해서는 직접 여러 가지 박물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추가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공되었던 영상 중에 의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그 의병들과 관련된 내용이 깊으니 함께 참고해서 열심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요, 영상 4개입니다. 영상이 좀 길어서요, 여러분들이 지쳐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은 줄여서 이제 짧은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짧진 않아요. 너무 기대하지 말고요. 필기 당연히 들어야 되죠. 필기 꼭 해야 됩니다. 멈춰가면서라도 필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과제 제출 시간 짧습니다. 저 그렇게까지 시간 길게 안 주고요. 여러분들 저작권법 지키는 거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할 부분 교과서는요. 36페이지 국권 침탈과 의병운동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국권이 어떻게 침탈되었는지, 그리고 의병들은 어떻게 이를 저지하려고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국권 침탈 맨 처음을 살펴보면 우리 1895년이 있어요. 우리 1895년 하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돼요. 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 과거에 무엇이 있었을까? 과거를 살펴보면 1895년에는요 이 인물이 일본에게 시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잘 기억이 안 나죠? 민자영. 힌트는 본명이 민자영인 내가 조선의 국모다. 이 인물은 누구였는가? 바로 명성황후였죠.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3차 가부개혁, 즉 을미개혁에서 단발령, 우리들의 이 자존심을 꺾지 마라, 부모에게 받은 머리카락을 어찌 벨 수 있느냐 라고 하여 단발령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을미사병과 단발령, 이 두 가지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을미의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전기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기의병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전기의병의 특징은요, 모두가 양반 유생입니다. 조금 우리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았어요. 당시 의병이 일어나지 나도 저 사람들이 일어나나 보다, 즉 지배층 위주의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딱히 평민들은 국모가 죽었다, 국모가 죽었구나, 슬프다 정도였고요. 단발령,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해서 유교적 예절보다는 머리를 잘라야 되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반발이 심했던 건 양반 유생계층이었죠. 유교를 집단적으로 광신화했던 그들이 을미의병을 주도하게 됩니다. 의병 활동에 단발령 철회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무력으로 단발령 철회 주장하면서 일본인들만 공격하고요. 정부군은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종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고요. 고종이 니들 물러나라 라고 하자마자 바로 해산시켜버립니다. 양반 유생들은 왕조에 대한 충성이 컸고요. 왕을 배신할 수 없어요. 때문에 왕권을 그대로 지켜주고자 고종의 해산명령에 해산해버렸죠. 그리고 해산명령에 해산하자마자 고종은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어느덧 시간은 흘러 1904년이에요. 이제부터가 메인이겠죠. 자, 1904년은요. 이전 앞에 배웠던 광무개혁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광무개혁 때 우리나라가 열심히 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종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존재라서가 아니고요. 당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비스무리한 세력을 유지했기 때문이에요. 싸워서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든 일본이든 간에 먼저 선수를 치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게 되고요. 영국은 일본에게 최신식 무기 제조 방법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를 이길 희망이 생겼고요. 러시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승률이 높은가? 라고 생각하였을 때 선빵이 필승이다 라고 해서 러일 전쟁을 일본이 선빵을 때림으로써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선빵으로 인해서요, 러시아는 일본이 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정박시켰던 배들이 거의 대부분 침몰하게 돼서 유럽에 있는 배들이 오게 됩니다. 발틱 함대라는 유럽에 있는 배들이 멀리서 굳이 일본까지 와야 되는 긴급 사태가 돼버리게 되죠. 자, 전쟁의 유리함을 얻기 위해서 일본은요, 수를 하나 더 씁니다. 그게 바로 한일의정서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종을 협박해서 얻어낸 것이고요. 고종한테 우리가 전쟁을 할 경우에는 러시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땅을 전부 제공해줘라. 즉 전략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이면 요충자일수록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가라는 친구가 여기 서구중학교 어디 한국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한국 아파트가요, 이 한국 아파트가 전략상 요충지입니다. 전략상 요충지이면요, 일본이 한국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를, 가 친구를 그냥 쫓아내고 거기를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협박에 못 이겨서 그냥 승인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은 굉장히 침해받게 됩니다. 대한제국 내 군사적 요충지를 전부 사용하게 된 거죠. 결국 고종은요, 대한제국은 중립국이다. 우리는 러시아도 일본 편도 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나라를 가지고 싸우는 거, 이 러일 전쟁을 중지시켜달라라고 했지만 힘없는 왕의 목소리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자, 러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요, 1904년 계속 유지됩니다. 일본은요, 자신의 승리를 계속해서 굳히기 위해 조선을 그대로 얻기 위해서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1차 한일협약이라 그러고요. 이 한일협약은 다른 말로 고문정치의 시작이라 그럽니다. 자, 고문이란 무엇이냐? 막 지지고, 인두로 지지고, 막 주리를 틀고 그런 고문이 아니고요. 자문을 구한다라 그래서 고문이에요. 대신에 이 고문의 말을 무시하면은 힘없는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힘이 없는 우리나라는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건 조언이지만 명령처럼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 고문 정치에 의해서 재정 고문이 먼저 메가타란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메가타는요, 나중에 화폐 조사 사업 같은 걸 펼쳐서요, 우리나라 상인들을 몰락시키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와요. 이 스티븐스 미국 사람인데요, 우리나라 외교권을 강탈하게 만드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명훈 장인환 의사에 의해서 스티븐스는 사살당하게 되죠. 자, 1904년 근데 전명훈 장인환 같이 의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딜 가나 있죠, 간신배들이. 당시 일본에 빌붙으려 했던 송병구 같은 사람들은요, 일진회를 조직하여 일본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달라붙어서 하나라도 얻어내고자 조선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발 일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주세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선전활동을 벌이게 되죠. 나라 팔아먹는 더 나쁜 놈들입니다. 얘네들이 조직되어서요, 슬슬 우리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1905년에는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하게 됩니다. 우리 한일의정서에서 군사적 요충지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한일의정서의 결과 시마네 연고시 제40조가 발의됨에 따라 일본의 영토로 독도가 강제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케시마는 우리 땅 하고 있는 일본 애들이 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죠. 다케시마가 우리 땅 하는 일본의 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중에 독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폭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왜 다른 나라는 제재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조선을 꿀꺽하는 것을 미리 인정받기 위해서 수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일본의 가스라와 미국의 미 국무장관 테프트 사이에 맺었던 조약입니다. 테프트는요 필리핀을 식민지로 얻고 싶어 했고요. 그 다음에 가스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선을 식민지로 얻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맹약을 맺게 돼요. 결국 일본이 조선을 침공해도 미국은 도와준다, 도와주지 않는다.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죠. 자, 영국입니다. 1902년에 우리 1차 영일동맹이 맺었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1차 영일동맹을 넘어서서 영국은 일본과 굳건한 동맹을 맺기 위해 2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일본과 이런 굳건한 동맹을 맺은 이유는요. 당시 러시아 세력을요. 견제하기 위해서였고요.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서는요. 이미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기 위해 약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강한 러시아가 더 강해지는 것을 영국은 싫어했고요. 별로 강하지 않은 일본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 영국은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해진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하여 2차 영일동맹을 맺게 된 거죠. 2차 영일동맹의 주요 내용은 일본이 조선 먹어라. 조선의 시료 지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05년 발틱 함대가 둥가둥가 왔습니다. 근데 이 발틱 함대가 일본 함대한테 깨져요. 너무 장거리를 왔거든요. 러시아는 바로 패배했고요. 러시아 패배하자마자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조선으로부터 전부 손떼기로 합의를 봅니다. 뭐 배상금이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냥 손만 떼기로 해요.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도요. 발틱 함대는 이겼는데 장기전 하면 러시아를 이길 장담이 없어요. 러시아 이길 보장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랑 장기전하는 거 싫어했고 러시아한테 배상금을 요구할 정도로 일본이 그렇게 깡다구가 세지 않아요. 일본은 러시아한테 배상금을 요구할 정도의 힘은 없습니다. 그냥 단판 승부에서 이긴 거예요. 한 100번 싸우면은 99번 지고 한 번 이기는 건데 그 한 번이 첫 판이었던 거죠. 이 첫 판에서 이긴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서 조선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게 됩니다. 결국 일본에 의해 한반도 지배를 모든 열강들이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요. 열강들은 한반도를 지배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고 모두 다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게 되죠. 인권 그런 것도 전부 무시하게 됩니다. 자, 국권 침탈과 의병운동 1905년 계속 이어나가면요. 이제 러시아까지 물리친 일본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맺은 게 바로 을사조약이에요. 을사년에 맺어서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식 명칭이 없습니다. 을사조약,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 등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정식 명칭이 없는 거예요. 자, 을사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외교권 박탈. 조선은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혼자서 외교할 능력이 없다. 때문에 외교는 전적으로 일본이 도와준다 라고 하는 외교권 박탈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잃게 된 겁니다. 외국과 조약을 맺는 권리 또한 잃게 되었죠. 두 번째, 통감부라는 걸 설치하는데요. 통감부는 모든 정치를 했을 때 감시관이 있습니다. 이 통감이란 사람이요. 모든 정치적 내용을 한번 검토하게 돼요. 그리고 승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불허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통감에 눈을 피해서 뭔가를 해도요.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고 뭔가 조선 대한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도 통감이 감시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대 통감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저 이토 히로부미는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요. 조선을 침략하는 일본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9년에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이런 을사조약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반발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을사조약을 반발하게 되고요. 이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로 첫 번째 을사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돌석 같은 평민의병장이 등장하게 되고요. 을사의병은 중기의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중기의병에서 평민의병장이 드러났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더 이상 신분에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생의병장도 유지되고 있었죠. 두 번째, 을사오적. 우리 을사오적 하면요, 5명이 있습니다. 이완용 씨, 이지용 씨, 박재순 씨, 이근택 씨, 권중현 씨. 이 5명은요, 고종은 이거 을사조약에 대해서 사인을 안 해요. 근데 당시 장관이었던 이 5명의 사람들이요, 강제로 날인을 하고 이거 을사조약을 유효화 시켜버립니다. 조약을 그대로 넘겨버리는 거죠. 당연히 나라를 팔아먹은 이 5명의 매국노, 가만히 둘 리 없죠. 이 5명의 매국노를 처단하기 위해서 많은 조직이 조직되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신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적 암살단이라고 불려서요, 나철, 오기호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일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자, 당시 정부의 고관이었던 민영환, 조병세 같은 경우는요, 자신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에 그냥 자살을 하고 자신들이 책임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이다, 지배층이었던 우리가 나라를 망쳐놓았다 하며 자살로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살을 하지 말고 애국운동, 총이라도 한 장 쥐어주고 한 방이라도 쏘고 죽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런 방법도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네 번째, 이재명이란 사람이 이완용을 암살 시도합니다. 실패에 끝나지만 그래도 굉장히 훌륭한 행동이었을 수 있어요. 황성신문에서는요, 장지연이란 사람이 시리아 방성대국을 적어냅니다. 시리아 방성대국 2007년에 나왔던 것인데요. 시리아 방성대국뿐만 아니라 대한매일신보의 시리아 우방성대국도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황성신문의 시리아 방성대국이고요. 이것은 나라 잃은 슬픔을 표현한 사설이었습니다. 자, 고종 같은 경우에서도요, 을사조약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데 이 헤이그 특사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스티븐슨 저격도 제가 말했었죠. 1908년 장인환, 전명훈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을사조약의 무효 근거는 무엇이 있는가? 저희가 그냥 이것은 강제다, 강제이기 때문에 무효다란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아니죠. 법적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왜 무효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국제법상에서요, 위임, 비준, 조인 이 원칙이 무시되면요, 그건 조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약은요, 맨 처음에 누구와 결제하는 최고 책임자가요,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한다라는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위임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고종이 서명하지 않으면요, 안 되고요. 비준의 절차, 날인의 절차입니다. 날인과 도장을 찍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공증을 받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을 약속하는 조인의 절차도 없었죠. 결국 국제법상의 원칙이 모두 무시되면서요, 국제법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결이 내게 되죠. 두 번째, 고종이요, 이것을 절대 사인을 안 해요. 고종도요, 여태까지 자존심이 있지 나라를 팔아먹는 짓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의 위기가 와도 이것만큼은 서명을 하지 않고 옥새 또한 찍지 않게 되죠. 세 번째, 국제법상 조약은요, 정식 명칭을 기구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식 명칭 없이 강요에 의해서 대신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도 국제법상의 조약 무효 근거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국권 침탈과 의병운동 1907년으로 넘어갑니다. 1907년이 되면요, 정미칠조약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 정미칠조약이 일어나는 계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을사조약에 반발해서
고종이 만국 평화에 의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헤이그 특사에 파견된 사람은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사람이었고요. 이 세 사람은 당시 가스나 우리 가스라 테프트 미랴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 등등등 다른 열강과 일본이 미리 밑작업을 펼쳐놓은 결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왔어요. 정말 그 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회의장에 참석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파견된 것을 일본은 알게 됐고요. 일본이 알게 되자마자 고종이 뒤에서 수작을 걸었다. 고종을 더 이상 두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여 고종의 강제 퇴위가 진행됩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된 데에다가 이제 정미칠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정미칠조약의 내용은요, 모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해라. 왜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이 지배를 하는데 군인들이 반발을 하면 힘드니까요. 두 번째, 모든 부서에는 장관이 있는데 장관은 그래 대한제국의 조선인으로 해줘 좋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차관을 전부 일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일본인 또는 일본인이 임명한 사람으로 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부서에 감시자가 있는 것이고 그 부서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서장을 잘라버리고 차관이 대신 정치를 하는 차관 정치가 시행되는 거죠. 나라꼴이 이러니까 당연히 정미의병이 발생했고요. 정미의병은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한 전투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군인이 해산되면서 전술과 무기 또한 굉장히 확충됐고요. 의병들은 군 지휘관이 의병으로 확충되면서 제대로 된 전술 지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전술 지휘를 받게 되는 의병들, 당연히 해산 군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일본 군인과도 싸울 수 있을 만한 역량을 발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군인과 싸우기 위해서 계속적인 의병 활동을 벌인 결과 1909년에가 되면요,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것을 벌이게 됩니다. 각 도에 있는 모든 의병들을 결집해서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되고요. 이 13도 창의군에 의해서 서울로 진격하자라고 하며 총대장 이인영 중심 아래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지만 이 이인영의 아버지가 상이 났으니까 3년 뒤에 하자. 3년상은 치러야지 라는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진공이 무너졌고 평민들은 따로 진공을 했고 유생들이 이끄는 유생 의병들은 진공을 안 하면서 각계격파됩니다. 결국 이게 실패됐죠. 자, 이 13도 창의군이 실패하고 신분적 지배질서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것이 실패하고 나서 일본은 의병이 무섭다 안 무섭다? 경복궁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서울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군대가 모여서.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의병도 모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의병들을 어떻게 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의병이 중심이 됐던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의병이 중심이 된 곳이 어디였을까? 우리 동학농민운동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죠? 동학농민운동 잘 기억해봐요. 우리 땡땡 화약도 맺었다 그랬어요. 전라도입니다. 우리 동학농민운동의 전라도에서 일어났었고요. 그 당시 전투의 경험을 갖췄던 의병들은 대부분 동학농민에 참전했었던 평민들이며 그들이 의병이 된 거예요. 때문에 전투력은 전라도가 최강이고요. 그래서 이 전라도 호남 지역의 의병들이 일본은 가장 성가셨기 때문에 포위망을 좁혀서 전라도부터 없애자라고 하여 전라도에 있는 모든 의병들을 소탕하게 됩니다. 일본의 모든 군대가 전라도로 밀집됨에 따라서 다른 지역이 허술해졌는데요. 이 허술해진 지역에 있는 의병들은요, 전라도가 토벌되는 것을 보고 국내에서는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 이제 만주로 이동해서 만주에서는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던 사이에
기유각서를 체결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선요 이제 의병들이요 거의 안 남았어요. 호남의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전라도 지역의 의병은 거의 다 토벌되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있던 의병도 만주로 건너갔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일본을 막을 힘이 없고요. 일본은 최후의 보루였던 사법권과 경찰권까지도 강탈해 가버립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안중근은요, 더 이상 하면은 나라가 정말 송두리째 뺏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장을 먼저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요.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에 우리는 결국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 영상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 이어지니까 계속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